그러면은, 근데 제가 보니까는 근데 미국이 이제 미사일 방어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미국 본인 거는 가능한 대한민국 거는 막아줄 수 없다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김대중 정부 때에 미국이 너네도 MD, 그러니까 그 미사일 디펜스 체제에 참여할래? 라고 물었다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노라고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해 추미애 의원이 얘기를 하기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통합되는 그런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은 안 되고 한국이 단독 그런 미사일 방어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기술로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참여라는 문제입니다. 네. 아까 요청을 했다.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요청 안 했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이제 주요 인사가 한국도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안 되겠나? 그럼 우리는 참여 요청으로 이제. 그럼 한국도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이 있고, 우리 한국 미사일 방어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미사일 방어망이 있고, 이스라엘 미사일 방어망이 있고, 우리께 어떻게 미국 일본이 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 쿠바 정도가 된다든지, 미국이 바로 옆에 있다면, 캐나다 정도라면, 니하고 같이 하자. 이렇게 말이 되죠. 우리는 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못 지키지만, 미국 위에서 지켜주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이 참여 요구한 적도 없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 정욱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2003년도에 책을 쓰면서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한 것은 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것이고, 앞으로 세계적으로 미사일 방어망을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면서 전부 참여했고, 또 우리나라 또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조금 지식인들이 그렇게 깊게 이게 원전을 보거나 할 거라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말이 계속 퍼져서 그런다. 제가 지금 또 갈 때마다 참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미사일 방어망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다. 근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무기를 살 때 미국 무기를 사올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F-15를 미국에 사는 건 마찬가지로 미국이 그 미사일 방어망을 잘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개발되기 전에는 사오면 되고 또는 우리가 개발을 해도 되고 우리의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도 이제 한국형 박 주시죠. 당연히 한국형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면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 걸 구축하겠죠. 그죠? 거기 한국형 이름 붙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한국에 맞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한 160개 국가가 미사일 방어망을 다 하고 있는데 그거를 크게 분류를 해봤을 때 미국형, 한국형 이러면 말이 되죠.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조금 이제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미사일 방어를 구축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 북한은 너무 가깝다. 그러니까 미국 개념은 안 되겠죠. 그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표적 주변에서 이제 오를 그걸 하거나 또는 이제 예를 들면 레이저 같은 거. 이제 레이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왜냐하면 레이저가 워낙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발사하려고 그런 걸 발견하면 거기서 바로 레이저로 쏴버리면 발사하기 직전에 한다든지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이제 MD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제 보통 MD. 이제 그 미사일 방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이고, 좀 MD라고 해야 이제 조금 이제 유식한 사람으로 이제, 미국 MD 참여하는데, MD가 뭐냐면 미스 디펜스입니다. 그죠? 미사일 방어예요. 미사일 방어는 일반 명사입니다. 그죠? 미사일은 외래어잖아요. 방어는 디펜스 방어잖아요. 왜 좋은 말 놔두고, 그죠? MD라고 하는 것은 원래 미국에는 NMD라고 National Missile Defense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미 본토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미 본토를 지키는 방어망을 하는데 미국에 논란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방어망을 구축을 하면 그러면 러시아는 또 이 방어망을 깰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 거 아니냐. 그럼 또 우리는 거기 막면 또 그래. 계속 군비 경쟁이 되니 하지 말자는 측과 하자는 측. 이런 게 공화당은 부자니까 지킬 게 많으니까 하자는 거고. 그런데 이제 TMD라고 또 있었습니다. TMD에 대해서는 Theater Missile Defense가 그래서 이제 이 해외 나가 있는 그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좁은 데서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걸프전에서 이제 입증이 됐습니다. 걸프전 때 미군이 한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하자. 그러니까 TMD는 미국민들이 오케이.
NMD는 안 돼 하니까 rum스펠드가 그럼 뭐 TMD, NMD 합쳐 MD라고 말을 하자 이렇게 한 거죠. 지금은 네. 이제 rum스펠드 가고 나서는 그 말도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우리는 그 네. rum스펠드는 일반 명사를 고유명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네. 미사일 방어를 쓰면서 제가 이제 그 국방부 실무자한테 그럽니다. 제가 공문 한번 보자. 미국이 참여를 요청한. 미국 참여를 요청했다는데 그럼 뭐 공문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 그죠? 네. 예. 우리의 이런 망에는 네. 요거 담당해라. 공문 좀 보자. 그래서 우리 없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할 거냐 안 할 거냐 한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한다면 비용이 얼마 정도 써야 되느냐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그게 걸리는데 얼마 걸릴까 그러면 해놨다 하더라도 북한 미사일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까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런 문제를 계속 토해 나가야 되는 거죠. 안 되겠군요. 그럼 우리나라는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 가능성이나 계획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한다고 그러죠. 해야죠, 당연히. 아직까지는 없죠. 그래도 뭐 계획을 해도 꽤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뭐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은 네. 이제 우리가 가용한 건 미국이 만든 그 팩3라는 Patriot Advanced Capability 3라는 그걸 좀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청와대를 비롯해서 주요 전략 표준 그걸로 이제 보고를 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걸 사오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이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좀 특별한 레이더가 있습니다. 일본도 지금 그 미국 걸 쓰고 있거든요. 그 미국 걸 좀 배치하도록 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우리 장사정포 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도 참조를 하고 그래서 미사일 방어는 워낙 어렵기 때문에 하나의 무기 체계로 딱 완료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첩적으로 굉장히 힘든 작업이죠. 힘든 작업. 그러면 문제는 이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돈이 많이 드니까, 네. 아이고, 뭐, 치 아프자. 이렇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국가의 안보는 어떤 네. 돈이 많이 들어가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도 노력을 하고, 일본도 노력. 일본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2006년도에 북한 미사일 쐈습니다. 그죠? 2006년도 미사일 쏘고 나서 우리도 놀랐고, 일본도 놀랐어요. 일본은 놀라고 나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미사일 방어를 구축했습니다. 우리는 없죠. 그럼 논란이 중요한 게 아니죠. 토론도 하면서 일도 네. 해야지. 네. 토론만 계속 하면서 노력을 안 하니까 시간만 가고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죠. 지금부터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 기초적인 건 한 다음에 여기서 무엇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를 해야 됩니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자한테 제가 비유를 하는데요. 우리는 병이 걸리면 바로 이 삭각골에 용한 이원한테 그거 침 한 방 딱 맞으면 끝나, 그죠? 용한 이원한테 침 한 방 맞으면 끝나는 약을 찾습니다. 네. 사실 그런 건 없습니다. 어떤 병을 나으려면 뭐 침도 맞아야 되지만 약도 먹어야 되고 운동도 또 좀 해야 되고 먹는 것도 주의해야 되고 그죠? 자기 행동 이것도 주의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모여서 어렵게 병을 나서는 거죠. 침 한 방 딱 맞아서 딱 나는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다 체질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저도 뭐 어릴 때 그랬잖아요. 체계온 배고 자면 아침에 싹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성적을 올리는 건 그런 게 안 되죠. 그죠?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 성적 올리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핵으로부터 어떤 안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십 년 노력을 해야죠. 북한이 80년대부터 네. 핵 기술을 들고 50년대부터입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노력한 게 80년대부터라고 합니다. 80년대부터 네. 한 30년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30년 노력을 해서 이제 네. 이 창을 딱 협박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이걸로 방어할 수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30년 정도 노력을 해야 아마 방패가 막 갖춰질 겁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지금부터 그 첫 걸음을 떼야죠. 힘들다도. 그럼 아까 일본 같은 경우에 미사일 방어만 거의 이제 다 됐다고 네. 하시면 일본도 그러니까 우리랑 뭐 위치상으로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일본의 그런 방식을 좀 배우는 그렇죠. 거겠네요. 예, 일본 걸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죠. 다만 일본은 우리랑 비해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네, 거리가 있고 그 사이에 바다가 있죠. 그렇죠. 바다가. 그러니까 해군을 통한 이게
아까 이지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척. 네. 그 해상에서 이제 요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지금 워낙 붙어 있다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팩3라는 그걸 종말 단계라고 그러는데, 맨 표적 주변에 사는 거, 그것이만 사실 실효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제 일본이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이유로 했는지 그거는 이제 하고, 그러나 어떤 형태가 되는 게 우리한테 최적인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 봐야 되죠. 아마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우리하고 비슷할 겁니다. 중심도 짧고 네. 이제 가까운 거리에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끌어내서 우리한테 최적의 방향은 요렇게 하는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팩3를 면문을 배치를 하고, 레이더를 어디다 배치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나머지 공중에 이 대기하는 비행기는 뭐 얼마나 있어야 되고, 또는 뭐 이 가만히 보니까 이제 레이저 무기 이렇게 발해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청사진을 우리한테 맞도록 해야 되고, 그것이 지금부터 이제 토의해 나가야 되는 그 주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미사일 방어막 구축도 안 돼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사태가 발생을 한다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라고 보시는 거죠.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의존이라는 것이 네. 예, 보복 의존입니다. 우리는 맞고 나서 대신 보복해달라. 그 대신 네. 보복해달라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그 팩3가 2개 대대가 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이제 또 어떤 국민들은 급하면 미국이 보호 안 해주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사거리가 한 10에서 이제 뭐 40, 10에서 사거리가 15에서 45, 그 다음에 고도가 제 기억으로 한 10 내지 15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지 정도 지키는 그 정도죠. 팩3가. 그러니까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 2개 대대 있어 봐야 자기들을 지키지 우리를 해줄 여력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도 결국은 네. 북한이 우리를 핵으로 공격을 하면 네. 미국이 자기의 핵무기로 자기가 공격받은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핵 보복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받았죠. 북한이 다 예를 들어서 뭐 초토화되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우리는 안 당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네. 이 안 당하는 방법은 네.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렵더라도 방어망을 구축하는 수밖에, 방패를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 방패.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언제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 방패를 구축하면서 그 구축되는 동안에는 미국한테 전해서 야 미국 너가 하여튼 확실히 저 응징보복 하겠지? 그래, 알았다. 그럼 북한한테 봐라. 너는 잘못하면 너 초토화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방어망을 구축을 해야죠. 그리고 지금 뭐 2년 반 정도도 안 남았는데 2015년 12월 1일이면은 한미 연합사가 해체가 되고 전시작전 통제권도 이제 환수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국민들이 전시작전권 통제권이 뭐 환수가 되면 와 좋다 우리가 이제 그 권한을 가지는구나라고 좋아하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교수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참 외세에 워낙 이제 눌려 있다 보니까 이 자주성에 조금 하는 손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건 있어요. 근데 이제 작전 통제, 전시작전 통제권이잖아요. 이것도 잘 모르는 분도 꽤 있습니다. 작전 통제라는 것은 원래는 군에서는 지휘가 하고 지휘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무 무겁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이 다르다든지 대부도급이라든지 나라가 다를 때는 그 전쟁한다면 작전을 할 때만, 전투를 할 때만 너는 요리 공격하고 너는 이쪽으로 공격.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하고 산다. 한국은 이쪽으로 공격하고 필리핀 이렇게 하고 이 누군가 이 통제해 줘야 돼. 그거일 뿐입니다, 사실은. 그게 자주성하고 상관이 없죠. 2차 세계대전 때도 연합국들이 전부 그렇게 했고, 또 한국전쟁 때도 그 유엔군의 모든 군대가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박사까지 했습니다. 그거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려면 이 유엔군 사령관이 작전 통제를 해라. 그 대신 우리 군대죠. 그쵸.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거죠. 지금 또 뭐 작전 통제,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일어난 단계가 이제 뭐 데프콘 3가 전쟁 직전, 미군 대장기가 해서 좀 1, 4분 안에 준비시키라. 자주성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용어를 전작권 뭐 환수 또는 전함이라 그러니까 전작권도 또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도 잘 야거도 이 전시작전 통제권 해도 잘 모르는데 전작권도 모르죠. 권한만 하나 오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미연합사는 유사시에
이 한국군과 미국군을 작전 통제해서 네가 전쟁을 이기라 알았나? 예, 알겠습니다. 이 권한이 없어지니까 자기 밑에 부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해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군인들은 좀 국민들한테 이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얘기를 하자. 2015년 12월 1일 한미연합사가 해체됩니다. 그럼 국민들 입장에 잠깐만 그 좀 중대한 문제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런 문제가 전작권 전환 이런 말이 아니고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네. 한미연합사 해체라는 걸로 토의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해체 상관없을 수도 있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네. 방어력이 없고 그렇죠. 미국이 대신 해줘야 된다. 네. 그럼 미군 대장이 책임을 갖고 있으면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에다가 이게 안 됩니다. 이 공격 해제됩니다 해서 다 책임을 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만약 그게 없다면 미군은 지원 입장이고 그냥 한국 네가 알아서 해. 그러니까 이 유사시의 지원 정도, 공약 이행의 정도가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한군인의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이제 이건 좀 다시 연기하자. 네. 또 이제 지금 국방장관 내정자도 다시 한번 네. 이 상황이 그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슨 한미연합사 해체나 이런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국가 안보가 목적이지. 네, 그렇죠. 저는 조금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한미연합사와 같은 조직을 안 갖고 있다. 그럼 북한과 같은 핵기업이 나타났다면 네. 지금 사실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다. 그런데 있는 거를 왜 이렇게 해체를 하려고 그러느냐. 전부 다 자주성 그럽니다. 예. 근데 어느 국가도 자기 혼자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자기 혼자 안 되니까 우리하고도 동맹을 맺고 일본하고도 맺고 다 유럽하고도 맺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나라가 조금 경제적으로 국방을 하자. 그 대신 그걸 갖고 조금 복지도 하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미국을 잘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경제 발전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으로도 미국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국방비는 좀 줄이면서 우리가 안전을 그대로 보장을 받고 그 대신에 경제나 복지 쪽으로 좀 많은 돈을 쓸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전시작전권 통제권이 환수도 조금 늦춰지고 그 사이 우리도 미사일 방어막 그 기술도 그렇죠. 좀 갖추고 그렇죠. 그런 시간 벌기 전략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그 교수님 토론에 나오셨다가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민국 좌파 세력들이 보면은 북한의 핵 미사일이 타겟 대상이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이 계속 북한을 자극하니까 북한이 열받아서 대남 도발을 시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꾸 우리는 미국이 자꾸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데가 좌파 쪽 이런 단체인 것 같은데 여기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 사진이거든요.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부 10년 동안에 북한 핵 기술이 상당히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 10년 동안에 우리 정부가 북에 보내둔 돈이 지금 총 29억이라 됐는데, 한국 돈으로 하면 3조 3천억 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햇볕 정책이라는 명목 하에 지원된 돈이 북한의 핵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준 게 아니냐. 결국은 우리가 적의 핵 무장을 도와준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네. 부분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는 거는 결국은 다 군사비도 전용되거나 네. 또 다른 데 걸 절약해서 군사를 더 쓸 수 있는 그런 구실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 주민들한테 쌀을 줬다. 사실 그럼 북한 정부는 그 쌀을 줄 거를 네. 사실은 군대에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군대는 그 쌀 돈으로 무기를 사겠죠. 그죠?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북한도 그런데 이제 그 인도적인 것과 안 인도적인 걸 구분하기가 참 어려서 그게 고민이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저렇게 이제 먹고 사는 게 힘들다면 우리가 진짜 충분히 도와줘야죠. 그러나 그것이 또 결국은 또 이제 핵무기를 도와주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이제 딜레마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전혀 안 도와준다는 것은 안 되고요. 사실은 그런 뭐 상당히 직접적으로 군비로 전용될 거 있는 거 이건 안 해야죠. 사실 이제 뭐 햇볕 정책 때 네. 그런 돈이 많이 현금으로도 많이 가고 했기 때문에 그 뭐 바로 그렇게 전용됐다고 보는 게 이제 사실은 맞죠. 참 안타까운데.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북한 체제가 무너지면은 그런 핵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될 것이고 심지어 그 핵무기가 우리가 통일이 되면 핵무기가 우리 거가 되는데 왜 그거를 반대하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핵무기 기술을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특히 또 사람이 궁지에 물리면은 최후의 수단을 쓰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은 절대 핵을 놓지 않고 그거를 어떤 자기 위급한 상황에 그거를 이용해서 뭐 터뜨릴 것인지 그렇게 할 것이고 지금 북한이 세계와의 그런 협상 도구로도 사실 핵무기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북한의 핵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준비 태세도 안 돼 있고 그리고 2년 반쯤 지나서는 한미 연합사가 해체가 되고 대한민국에 지금 종북 세력들이 이제 국회의원을 또 속속 입성해가지고 지금 국회까지 세를 불력하고 있고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을 점점 크게 느껴가고 있고 근데 결국은 대한민국 안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시기이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은 차근차근히 핵 위험에 대한 그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자주성을 키우는 게 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은 영어를 제가 배울 때 preaching to the choir라는 말을 들었어요. 합창단한테 설교하기인데, 합창단은 하도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다 알고 있는 말을 또 한다. 근데 저는 사실은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사실은 저도 이제 인생을 좀 살았습니다만,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길지 않은 인생을 계속 이제 영어로 말하면 이제 whining, 그러니까 이 투덜거리고만 계속 살 건가. 저는 그분들한테 진짜 우리 사회에서 남이 하는 일을 갖고 자꾸 딴지거는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내 일을 좀 하라.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국민대학에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림을 비평하는 사람이 왜 되려고 그러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라. 비평하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한다 하더라도 역사에 위대하신 비평가에 남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못된 그림을 그려놔도 그 사람 그림은 남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그럽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비판도 해야 되겠죠. 그 비판 안에도 정부 다 자체 감사 기능이 꼭 있으니까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아마 이제 이렇게 좀 우리와 생각이 다른 분들도 자식도 있고 손자도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어떤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가. 예를 들어서 이제 미사일 방어망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 전부 우리 군대도 없는 그런 나라를 자기 손자한테 물려주고 싶은지, 자기 손자가 그런 나라에 살고 싶다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거 진짜 좀 생각해 보도록 간청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똑같은 이렇게 한민족끼리 우리끼리 힘을 합쳐서 슬기롭게 좀 문제를 해결해서 후손들한테 좀 안전하고 그죠? 번영된 국가를 물려주자. 그리고 거기에 좀 동참하는 사람이 되자. 동참하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젊었을 때 이 청래 푸른 꿈도 품고 똑똑했던 그런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아마 되돌아보면 이 후회스러울 순간이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혼자 방 안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생각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늦었을 때가 빠르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도 딱 떨치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죠? 참여하는 사람, 건설에 참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교수님 아주
그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재밌는 예를 많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이런 북한 문제나 안보 문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은 기준한테 전화도 드리고 또 이 자리에 초청해서 말씀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